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자동차 품질연합의 김종훈 대표님 모시고 우리가 차를 장거리 운행할 때 조심해야 될 점, 또 참고로 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한번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타이어 공기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는 중간에 가다가 혹시 타이어 펑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한번 두 가지 말씀 좀. 이제 장거리 운행하기 전에는 이제 뭐 일상 점검에서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을 하라고 그래요. 특히 장거리에는 가기 전에는 공기압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대개 예. 보면은 이제 뭐 30, 32 정도 이제 차종마다 그 들어가는 공기압이 다 다릅니다. 예. 다르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정비업소 가면은 이제 게이지로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예. 꼭 타이어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못이 박혔다든지 아니면은 나사못이라든지 이제 그래 박혔을 때는 이거는 참고로 고속 주행을 하면은 타이어에도 많은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이 못이 박혀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어지겠죠. 팽창하겠죠. 예, 팽창하면서 이게 펑크가 나는 거죠. 예. 펑크가 박혀 있더라도.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권하는데,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때 창문을 열고 뭐 돌이 박혔든지 아니면 딱딱딱딱 소리가 났을 때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예. 펑크가 났을 때는 대개 보면 주행 중에 펑크가 났을 때. 예. 예. 이제 대개 보면은 뒷바퀴가 그거 했을 때는 뭐 크게 차가 이제 중심이 흔들리진 않는데, 예. 앞바퀴하고 운전대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결이 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하면은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거든요. 펑크가 나니까요. 펑크가 나면은 예. 펑크가 난 상태로 공기압이 서서히 가면은 괜찮지만은 예. 갑자기 팍 터졌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하죠. 고속 주행할 때는 그때는 운전대를 꼭 잡고 예. 운전대를 꼭 잡아야 됩니다. 꼭 안 그러면 왜 그러면은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죠. 예, 예, 예. 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예. 그래서 갓길에 세우고 예. 긴급 조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도움을 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추세는 보조 타이어가 없습니다. 아, 보조 타이어가 없습니까? 예. 그 전에는 스페어 타이어라 그래가지고, 예, 스페어 타이어라고 스페어 그랬죠. 타이어 가면은 그 주행하는 차 바퀴하고 똑같은 크기에, 좀 적던데 보니까. 그게 이제 똑같은 스페어 타이어였고, 예. 그게 조금 이제 왜 그러면은 차체에 무게가 진다. 예. 그래서 이제 연비에 주장을 준다 그래갖고 템퍼러리 타이어라 그러죠. 임시 타이어죠. 예. 템퍼러리 타이어를 이제 해놨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여성분은 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힘들죠. 예. 보험회사나 긴급 출동을 불러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템퍼러리 타이어 같은 거는 바퀴가 작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네 바퀴가 있는데 한쪽은 뭐 우리가 신발에 한쪽은 짝신을 신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라고 뭐 100km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예. 최고 속도는 한 80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속 주행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 템포러리 타이어로 교체한 뒤에는 그렇죠. 저속으로 주행을 해야 예, 된다. 그래서 예. 가까운 정비업소에 가서 펑크를 떼운다든지 타이어를 교체한 후에 예. 그 템퍼러리는 비상용이니까 예. 항상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되고, 템퍼러리 타이어는 또 이제 확인을 안 하는 경우인데, 장거리 운행 전에는 그 트렁크에 타이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예. 여성 소비자들이 많거든요. 예, 예. 그거는 꼭 확인을 하고 공기압이 빠지지 않았는가 확인을 하고 가는 것이 그렇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목적지에 도착하기 한 5분 전에 이제 에어컨을 끄라고 그러는데 그걸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올려는 밀폐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예.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안에 열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빨리 배출시키기 위해서 높게 설정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그 방법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서서히 이제 낮춰주는데, 예. 그렇게 했을 때는 에어컨도 너무 이제 예를 들어 장거리 운행을 할 때 계속 에어컨을 틀면 머리도 아프고, 뭐 또 이산화탄소가 예. 나오기 때문에 창문도 좀 열어주고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에어컨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에어컨도 더 덥다고 해서 뭐 좀 높게 하면은 또 그만큼 연료 소모가 되고 또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적정 그 노브를 조절하는 게 좋고, 이제 에어컨을 사용하고 나서 이제 도착지 전에 5분 전, 뭐 5분 전은 아니더라도 3분 전, 지금 에어컨은 그 응축기에서 이 찬바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필터 쪽에 전부 젖어 있거든요. 예, 예.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에어컨을 끄면은 이제 팬만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 있는 이제 수증기를 말려주는 그렇죠. 거죠. 물기나 수증기를 말려주는데, 예.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냄새가
쿰쿰한 냄새가 나는 아, 거죠. 그래서 그렇구만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거는 습관화돼 가지고 예. 또 언덕 올라갈 때는 또 무리하게 에어컨을 안 켜는 것도 좋습니다. 예, 예. 왜냐면은 에어컨을 올라가려면 힘이 많이 가기 예, 때문에 예. 에어컨 그 관리를 하면은 에어컨이 예. 예를 들어 그 냄새 날 때는 엔진 오일이 교체가 아니더라도 그 에어컨 필터를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저도 에어컨을 틀었는데 냄새가 꽁꽁 나는,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구만요. 예. 예, 네. 김이 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물론 뭐 장갑으로 이렇게 앞 부분을 닦는다든지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가끔 있어요. 서리가 끼인다든가 성에가 끼 있을 때 예. 운전하는데 지장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개 보면 우리가 이제 여름에도 자기 방향으로 이 바람의 방향, 예. 그 팬의 방향이 몸으로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성에 끼는 거는 유리에, 전면 유리나 이제 양쪽 유리에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른 목걸이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화살표로. 예. 그런데 그 위치를 이 공기 노브 조절하는 그 위치를 조절을 하면 위로 하면은 자동으로 에어컨이 작동이 됩니다. 요새는. 아, 예. 예. 그러면은 성에가 없어지는 거고 예. 아니면은 또 그게 이제 너무 세다 싶으면은 이제 밑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위로 가는 방향하고 밑에 또 좌석 예. 사람 있고 좌석 밑으로 화살표가 돼 있지 예, 않습니까? 예, 돼 있죠. 그렇게 하면은 양쪽 다 그걸 에어컨이 작동되면서 성에가 없어집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싫다 그러면은 그거는 수동으로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자동이 되더라도. 예. 이 운전 시 혹시 좀 덜 피곤한 어떤 그런 팁이라도 좀 있나요? 장거리 운행하면은 일단은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러면은 장거리 운행할 때는 저는 이제 그 연료는 좀 많이 채워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정체 시에는 좀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예. 할 수 있는데 이 허리 자세가 이제 우리가 책상 공부를 할 때 허리 자세가 좋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세 허리를 붙여야 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뭐 90도는 아니더라도 예. 어느 정도 똑바로 이 바른 척추가 자세로 해라. 바른 자세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좋고 덜 피곤하다는 예. 말씀이네. 예. 그러면은 뭐 또 이제 옆에 또 비상용으로 껌이나 사탕, 뭐 졸음이 올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준비를 해가지고 도움이 또 이제 되겠다. 옆에 타시는 분도 또 한 사람은 운전하고 옆에서 코 골며 자면은 상당히 그렇죠.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운전자에 대한 매너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같이 운전을 얘기도 해주면서 그러면은 안전 운행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얼마 만에 한 번씩은 이렇게 좀 필히 좀 쉬어줘야 사람도 덜 피곤하고 뭐 차도 이제 어떤 이제 좀 열도시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요즘 차는 뭐 이제 차 열 싣고 뭐 이제 그 정도는 과거에는 뭐 엔진 성능이 좀 했기 때문에 예. 시켜주고 이랬는데 뭐 이제 지금 뭐 매뉴얼 같은 데 나오는 건 2시간마다 뭐 고속도로에 보면 2시간마다 쉬어 가세요 그러는데 예. 그건 사람 체질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정도마다 이제 뭐 소변도 보고 예. 그 커피도 한 잔 먹으면서 예. 또 체조를 좀 해줘야 되는지 몸도 경직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 아니면은 발이 저린다든가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예. 저는 2시간보다는 1시간 반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시간 반 정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릴 것이 이제 우리가 요즘은 이제 자동차가 매뉴얼보다는 이제 오토로 전부 돼 있는데 이 오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차가 서 있을 때도 이제 차는 앞으로 자꾸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체인지 레버를 그 N으로 두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내려맡길 때도 이제 그 에너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N으로 두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N으로 두는 그 운전 습관이 좋은 건가요? 어떤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두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드라이버가 된 상태는 차가 앞으로 가는 걸 잡아주는 거거든요. 브레이크가 예, 잡아주는 예, 거기 때문에 앞으로 브레이크를 가는 힘이 이제 에너지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걸 그걸 이제 예를 들어 중립을 했을 때는 그 에너지 힘이 이제 세이브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만큼 연료 전략은 되는데 예. 그걸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뭐 D에다 했다, N에다 했다 이랬을 때는 이제 그것도 그 변속기의 기어라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내구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아, 그 무리가 갈 수도 있다라는 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 자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예. 영업용 택시 하는 분들은 많이 그래요. 이제 그게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연료 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잘못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 신호 바뀌었는데 예. 자기가 이제 N에다 놓은 줄 모르고 그렇죠. 그러면 차가 안 가잖아요. 엑셀레터를 밟으면 붕 소리만 나고. 특히 또 저 언덕길에서 경사진길에서는 굉장히 위험하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N에서 했을 때 예. 출발을 만약에 예를 들어 뒤로 해가지고 출발하는 건 좋지만은 N 상태에서 출발은 뒤로 밀리겠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운전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가능하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 예. 저도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가끔 그럽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